네, 안녕하십니까. 컨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증시도 결국 시장에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시가가 높게 출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에서 소폭의 강보합 정도, 즉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옵션에서의 프리백이를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대금이 많다는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 지수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까지가 경기 관련주들이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는 약간 소외주가 움직인다라고 전망했었는데 실제로는 소외주보다는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는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만기일이 되는데 이제 연준에서의 회의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제 가장 큰 이벤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끝난 다음에도 이제 결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거냐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오늘 시장 전망을 하나씩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지난 어저께부터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2200이라는 자리대를 또 한 번 건들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2200이라는 자리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0.3% 정도 상승한 2195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이 12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거래대금은 여전히 많은 상태가 이어진다 됩니다.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한번 엄청난 하락을 나타낸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을 때보다 거의 양시장 합쳐서 2배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시에 유입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거의 90%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거의 95%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합쳤을 때 보통 이제 한 50% 가까이는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60% 이상이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520억에 매도를 했고 그 기간에서는 2200억이라는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다가 되지만 결국 증시 자체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쪽에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0.2% 정도 강세로 마감되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수가 어제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약 이틀 동안의 만기하기 이상의 순매수를 추가로 늘리면서 결국 이제 외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는 이제 95,000개 수준까지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나타낸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인들의 선물 쪽에서 누적 매수가 많다는 부분을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일부 청산이 되어줘야지만 이제 현물 쪽에서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0.14%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차월물 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9월물이 중심이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0.23% 정도 역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를 봤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보다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 역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되죠.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이제 758포인트까지 올라면서 새롭게 연중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거래대금이 12조 역시 거래대금이 많다가 되고 코스닥에서 특히 강세를 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도 움직이지만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에 강세를 띄었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600억 정도를 매수한 반면 기관에서는 490억 정도 매도하는 흐름은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3일 동안 지수 자체는 상승이 이어지긴 이어지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여준다가 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는 1200원을 완전히 이탈을 하고 이제는 119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올해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상승 추세,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자리대가 1223원, 25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시장에선 실제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위에 있었을 때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현물 쪽에서 오히려 환차 이익을 보고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현물 쪽에서는 그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다 됩니다. 반면에 선물 쪽에서가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외인들이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추가적인 선물 매수를 많이 했을 때 실제로 선물 지수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차 이익을 선물 쪽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외인들이 선물에서 차익 실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1190원까지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해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하기 전에 앞전에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보였을 때의 환율 자체는 실제로는 1150원에서 1220원이라는 자리대가 밴드로서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운데 자리대까지 내려왔다 되겠죠. 그러면 중간 마디가 현재 1183원에서 1188원까지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을 더 나타내면서 결국 2018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를 이탈하느냐 이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구간을 바로 이탈한다라기보다는 우선 단기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되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물 쪽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나오기 위해서는 선물에서의 차익 실현, 청산이 일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인들이 주식에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지만 선물에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오늘 만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역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을 본다면 결국 국내 증시가 나중에는 결국 환율 자체도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제 모멘텀이 특별하게 나올 것이 없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뭔가가 나오면 이제는 경제 지표 자체가 확연하게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든지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아직까지 미중 간의 말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완화되거나 여러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나쁘다는 역시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추가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실물 지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뭐 약세를 띄었다 해도 여전히 상승하고 나서 견고한 조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증시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이제 연준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연준회의에서 사실 기대하는 부분은 뭐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부분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뭐 언급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이제 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을 2022년까지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부분에서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대신 경기 전망 자체는 이제 사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5%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반면에 내년에는 5%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저 효과가 많이 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최근 들어서 증시의 강세란 부분은 경기 회복 자체가 V자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또 상반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저께 연준회의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미증시에서 일부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속 내용은 그다지 호재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라든지 S&P는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0.67%로 나스닥 기술주가 강세를 띄었다 된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 약 0.5% 정도 상승을 선반영을 했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침 출발은 소폭의 약세하라고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근데 나스닥의 강세란 부분도 사실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강세를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일부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이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것이 나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들 종목 같은 경우가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될 경우는 역시 시장에서 영향이 또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도 동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딱 보합해서 그대로 마감이 되었고 유가는 이제 소폭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40불 근처로 다시금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유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6불에서 46불 사이가 미국에서의 원유 시추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46불까지는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불과 46불의 중간 마디 정도 되는 42불과 40불에서 조금 넘어가는 수준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전일 하락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반등시키면서 60.02, 1.1%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달러 인덱스가 이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인다 부분도 역시 이어졌습니다. 그다음 환율은 여기 환율에서가 1,190원, 장중에는 이제 1,185원, 87원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중간 마디 그 라인 때까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올해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 제가 전망할 때 9,930 정도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실제로는 10,000포인트를 조금 넘어간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고가 라인을 넘어갔다가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독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타났다는 건데 그 외적인 쪽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9라는 마디 지수가 그저께까지였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강세가 추가로 이어졌다 되겠죠. 다만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시장에서 신고가이긴 하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가 0.2% 정도 상승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고가다라고 타이틀은 굉장히 화려한데 1만 포인트를 넘어갔다 되니까 근데 실제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패턴 자체를 이어가는데 이게 거래량이 이어진다가 될 때는 마디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가 됩니다. 다만 거래량의 이 증가세, 이 강한 거래량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 할 경우는 역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S&P 지수를 보도록 하죠.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소 같은 경우가 이제 S&P와 동조가 잘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19거래일이 그저께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소폭 하락으로 어저께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고가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연중 고가는 못 넘어가고 작년에 종가 수준까지를 올라왔다가 이제는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상승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가 없고 역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가 되지만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큼의 예정된 이벤트는 없다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차별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P가 조정을 받는다가 될 경우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 동일하게 가시면 되겠죠. 자, 미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가 보합권에서 마감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변동성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이제 딱 보게 되면 거의 역의 그룹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딱 보합으로 마감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단 자리대를 넘어가느냐 이 위치가 거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한 번 정도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밟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그동안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에서 상단 자리 추세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올해 특히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증시 전체가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로 넘어가게 될 경우는 다음 주가 특히나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변동성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래서 상단 자리를 넘어가느냐를 역시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를 보면은 우선은 종합주가지수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더 상승인데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락이 떨어졌다라는 쪽은 경기 관련이 떨어졌다 되죠. 그러니까 경기 관련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에서 저점 대비 20에서 많은 것은 40%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업종 지수가 그렇게 급등이 나왔다 되면은 당연히 숨고르기와 차익 실현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쪽에서가 약세와 하락을 보이는 반면에 이제 언택트 관련이 상당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원래 예전에는 보통 경기 관련주라든지 이쪽과 그 방어주 이렇게 나눠졌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경기 관련주와 언택트 이렇게 나눠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언택트는 방어주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앞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시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약할 때 언택트가 강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좀 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다 할 때 성장주 중심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서비스, 의료 뭐 이런 쪽을 해서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다가 되죠. 사실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사실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만큼 급등이 나온 쪽에서는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과열이 확실히 나타났다라고도 생각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용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한편 생각할 때는 그만큼 강하게 매수를 하셨다면은 최소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 자체는 언택트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또 지난주와 엇갈린 수급이 역시 나타난다 되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경기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관련주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거의 비슷한데 삼성전기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같은 언택트 관련된 인터넷, 게임 이런 쪽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에서도 CJ제일제당 역시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5G 관련된 KMW도 들어왔고 카카오라든지 LG와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애플이 신고가를 보였다는 부분이 애플 관련된 LG이노텍이라든지 이것도 신고가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IT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은 없었다가 되지만 삼성전자 제외한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 띄고 2차 전지 그리고 언택트, 인터넷 게임 다 강세 띄었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는 이제 은행주들이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 모습이었는데 지난주까지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나타났다면 오히려 반대되는 케이스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신한지주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동반 매도였다.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면 기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까지는 카카오를 굉장히 열심히 팔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는 카카오를 어저께는 상당히 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2차 전지와 인터넷 관련된 언택트 그리고 게임 그리고 음식료 이런 쪽으로 역시 동일하게 들어왔다 되고요. 매도는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쪽에서 매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금융, KB금융 같은 금융주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선물옵션 관련해서 선물 쪽에서의 수급이라든지 옵션에서의 누적 포지션 그리고 양합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얼마큼 높게 쌓여 있느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선물 마감은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심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9거래 이제 변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앞서부터 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저께까지가 18거래일인데 어저께까지가 약 14% 정도 지수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이격으로 볼 때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격도 설명해드렸지만 이격으로 볼 때 61선과 이격이 16, 17까지 벌어졌다. 이것도 거의 국내 증시 역사상 거의 상승 쪽으로 이격이 그렇게 벌어졌던 것이 거의 처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일수로 볼 때도 이제 이 19거래 동안에 18거래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서 종가 기준으로 하락이 코스피 200에서 떨어지는 날이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루 정도만 빠졌다가 된 거고 그 외로는 실제로는 단 하루도 하락이 떨어진 날이 없다가 되죠.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 시장에서 월요일 날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음봉을 떠줬고 화요일 날도 독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실제로는 상승이 계속해서 0.1, 0.01%라도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의 수가
13거래 연속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록도 역시 국내 증시 거의 가장 많은 연속 상승 일수와 버금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오늘은 위로 더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는 것도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시장에서 지금 밴드가 상당히 넓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최근 며칠 동안은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 탄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만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아래 밴드가 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게 될 경우는 296.5라는 수치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볼 때는 뭐 2200을 훌쩍 넘어간다 될 것이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286.7, 뭐 3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지수가 뭐 2100, 한 50, 60 이렇게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만기는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또 굉장히 잔잔하게 풀이를 빼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 자체가 상당히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프로그램 쪽을 잠깐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지난달 옵션 만기 이후로 어제까지 금융투자에서 들어왔었던 프로그램이 약 2조 900억 정도가 현재 쌓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 베이시스가 약해진다 하면 이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다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현물을 적극적으로 사면서 만기 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할 경우는 또 이 금융투자의 물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만기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런 만기는 구경을 한다 정도로 시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만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만기고 만기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만기 이유도 여러 가지 변수를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곡일수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날인데 이 다음에도 어떻게 될 거냐가 역시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어중간할 때는 그냥 쉬시는 게 답인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 후반이 되겠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는 특히 쉬시란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사실 원래 전략이 그랬습니다. 원래 전략이 지수가 2180포인트 전후되면은 기존에 있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정리한다. 이게 원래 이번 주까지의 전략이었는데 그게 지난주에 나오다 보니까 이 전략이 좀 더 빨리 끝났다 되고 더 빨리 쉬는 과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 전체의 전략은 더 여전히 뭐 거의 비슷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시장은 뭐 상고하죠. 거의 비슷한 점만 유지한다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 뭐 하락이 떨어지건 조정이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조정은 상당히 즐거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을 준다는 거는 또 하나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는 건데 이게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으면 너무나 아픈 것이고 또 괴로운 것이 되는데 대비가 된 상태에서의 조정은 굉장히 즐거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만기는 역시 변곡일이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포지션이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이 나갈 수도 있고 외국인들 선물을 청산할 수 있고 선물을 청산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또 현물을 대규모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다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변동도 상당히 크게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만기 끝나고 내일 시장에서 또 내일 투자 전략을 또 말씀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거의 하나씩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에서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걸 더 초점 맞출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